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문제 풀어보실 수 있게끔 시간 좀 넉넉하게 드린 것 같고요. 이제 하나하나 같이 풀어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풀고 계시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함수 사용 방법, 함수 사용법 이거랑 내가 생각한 것을 코드로 변형하는 법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직을 작성하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로직을 작성한 결과에 함수를 사용해서 코드를 좀 만들어 보는 거라고 느끼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전에 문제 풀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어떤 코드를 작성하는 그 시점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어떻게 코드로 만들지부터가 절대로 아니에요. 코드로 만든다라는 개념을 일단은 놓고 생각을 하셔야 좀 더 넓은 시야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시작하는 시점부터 코드를 바로 생각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정말 풍부하지 않은 이상 절대로 좋은 로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하는 방법을 길렀다라고 느껴보시면 되고요. 자, 이 함수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문제, 5층 연산을 수행하는 함수를 만들어 달라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함수가 가져야 되는 기능이 오칙 연산입니다. 우리는 오칙 연산, 그러니까 4칙 연산에 뭔가 하나가 더 들어가서 5칙 연산이겠죠. 그 5칙 연산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함수는 결과적으로 가져야 되는 기능이 우리가 알고 있는 5칙 연산 기능이다. 그러면 이걸 놓고 봤을 때 함수로 만든다의 생각을 아예 배제시켜 놓고, 그러니까 함수는 코드를 작성하는 거겠죠? 이걸 완전히 배제를 시켜 놓고 5칙 연산, 문제가 얘기하는 이거부터 논점을 가지고 출발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5칙 연산 되게 간단하죠. 이거는 우리가 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더 쉽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첫 번째 문제를 못 푸신 분은 아마 없을 건데, 이 문제가 쉬웠던 이유는 이게 쉬웠기 때문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함수로 만든다라는, 코드로 작성한다라는 개념이 잘 돼서가 아니라 얘가 쉬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린 이 벽만 넘어가면 그 다음은 별로 어려울 게 없다라는 거고. 자, 그럼 첫 번째 더하기래요. 근데 함수를 호출하고 있고, 이거 뭐예요? 함수 호출할 때 여기다가 넣었던 3,5라고 하는 이 녀석은 뭐죠? 우리가 배웠던 인자죠, 인자. 인자라는 건 함수 내부에 값을 전달하는, 함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매개체, 매개변수한테 값을 전달해주는 녀석인데,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원했던 거 3 더하기 5래요. 3 더하기 5는 그냥 이거잖아요. 이걸 수행할 수 있게끔 어떻게 더하기 연산을 할지 나왔으니까 이제 코드로 변경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함수의 이름 같은 경우 호출하는 코드가 적혀 있는 걸로 봐서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함수를 만들면 될 것이다 라는 거는 당연히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함수를 일단 만들어 놓고 봐야죠. 패스를 넣어서 일단은 만들었어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제대로 만들었나요, 함수를? 아직 부족하죠. 인자가 2개 있는데 저는 4개 변수를 만들지 않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인자로 넘어오는 2개의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진짜 함수를 만들어 낸 거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고자 했던 거 결국 3 더하기 5, a와 b라는 변수가 3이라는 값과 5라는 값을 받아올 거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거겠죠. a 플러스 b. 자, 근데 a 플러스 b를 이렇게 써놓는 거는 코드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 이 자리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이 자리는 어떠한 변수의 이 값을, 이 함수가 호출된 결과를 넣어주려고 하고 있나요? 자,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했다면 이 플러스 함수는 뭘 가져야 돼요? 리턴을 가져야 되죠. 왜냐면 이 함수가 실행된 이 자리에 어떠한 결과를 남겨야, 이 자리에 결과를 남겨야 대입연산자를 통해서 변수의 값을 넣어줄 수 있을 거니까.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코드가 적혀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라는 함수가 리턴을 가지지 않는다면 a라는 변수는 그냥 논이잖아요, 논.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함수 공부할 때 봤던 거죠. 리턴이 있는 상황, 있어야 되는 상황과 없어도 되는 상황.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이 함수 호출은 이런 상황이랑 똑같나요? 생긴 건 좀 달라 보이긴 하는데 변수에 대입연산자가 쓰여 있지는 않은데 상황이 같은가요? 이거는 같은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문자가 적혀 있는데 중괄호가 열렸어요. 구멍을 내놓은 거죠. 그리고 그 구멍에 넣을 값을 포맷이라고 하는, 얘도 결국엔 함수 호출이에요. 포맷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건데 이 포맷의 형태로 얘가 가지고 있는 이 포맷 안에 인자로 세팅되어 있는 이 값을 우리가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 이건 우리가 프린트 출력할 때 많이 해봤던 거죠. 그러면 지금 a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함수 호출의 결과를 넣을 거야, 이거랑은 다른 모양이지만 이 함수가 호출된 결과를 이 자리에 남겨야만 이 중괄호 안으로 넣어줄 수 있는 거. 이거는 상황이 똑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결국 플러스라는 함수는 리턴이 필요하다, 리턴이 있어야만 했다 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 녀석을 리턴을 제대로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얘는 이 중괄호에 들어가는 값은 8이 아니라 논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리턴을 만들어 내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리턴으로 돌려줘야 될 값은 실제로 덧셈 연산이 된 결과니까 이렇게 a 플러스 b라고 하는 녀석을 넣어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플러스 함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실행을 시켜보면 나머지 애들은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그냥 출력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겠지만, 에러가 나오겠지만 3 더하기 5는 8이다는 잘 나왔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것과 동일하게 이제 다음 함수들을 만들어 볼 건데 플러스 3 하고 플러스 3 넘 함수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얘는 값을 3개를 받네요. 그리고 이 녀석이 해야 되는 값은 똑같이 리턴은 필요할 것이고 이 3개를 전부 다 더한 값이니까 이렇게 셋 다 더해라 라고 만들어주면 될 거고요. 자, 이번엔 마이너스를 만들어 주래요. 얘는 인자가 2개 있으니까 매개면서 2개 만들어 주고요. 얘도 리턴이 필요할 거고 얘는 9를 빼면 되겠네요. 자, 이거랑 동일하게 또 멀티플라이 곱하기겠죠. 만들어주면 될 거고요. 모드 얘는 나누기네요. 나누기긴 나누기인데 나머지를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퍼센트 연산자를 사용해서 나머지 구해내면 될 것이고, 자, div 얘는 나누기겠죠. 자, 근데 여기서 목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누면 안 되고 슬래시 2개짜리로 해서 목만 구할 수 있는 나누기를 써주는 게 올바를 거고요. 그 다음 div2 얘는 이제 소수점까지 그냥 한 번에 구해버리는 일반적인 나누기니까 여기서 슬래시 하나짜리 나누기를 사용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함수를 다 완성시킬 수 있겠죠. 이렇게 예상 출력 써있는 거랑 다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이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온도 단위 섭씨를 화씨로 바꿔주는 함수를 구현해라. 그리고 온도 단위 섭씨를 화씨로 바꾸는 공식이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나서 출력문에다가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데 함수 호출의 결과로 이런 애가 나와야 된대요. 그 말인즉슨 C2F라고 하는 이 함수도 결국 리턴이 있어야 된다. 왜냐면 이 함수가 호출된 자리에 값을 남겨야만 프린트라는 출력문의 안쪽에서 그 값이 출력이 될 거니까. 그래서 리턴까지 여기 적혀 있긴 하고요. F라고 하는 변수가 만들어져 있는데, 자, 함수를 호출하는 시점에 인자가 하나, 해당 함수가 만들어져 있는 곳에 매개 변수가 하나. 그러면 이 인자값이 매개 변수로 꽂혀 들어올 것이다. 그럼 얘는 섭씨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이 섭씨 온도를 가지고 화씨 온도로 변경했을 때의 값을 리턴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 자리에 화씨 온도 값이 남을 거니까 그걸 출력하는 거 문제가 없을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 구현을 해주면 될 텐데, 자, f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 놓고 0을 나눠놨던 건 그냥 변수를 만들어내기 위함이었고, 자, 이 자리에다가 뭘 넣어야 돼요? 공식을 넣어야겠죠. 우리가 섭씨 온도를 화씨로 바꿀 연산을 직접 할 필요는 없어요. 공식을 줬으니까. 자, 그리고 함수를 호출하는 시점에 외부에서 섭씨 온도 부분을 넘겨주고 있으니까 해당 부분만 갈아 끼우면 얘는 이제 화씨 온도를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코드의 재사용성까지도 여기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입력받은 정수가 짝수인지 아닌지 판별해주는 함수를 구현해라. 그래서 이름은 is2분이라고 들어가 있고, 얘도 인자가 하나, 그리고 리턴이 남아야 되는 녀석이겠네요. 자, 그럼 함수 하나를 만들 올 건데, is2분 인자 하나를 받아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녀석이 일단은 패스를 넣어서 이 함수가 호출된 이 자리에 최종적으로 남아야 되는 건 뭐겠어요? 맞다 아니다겠죠? 10은 짝수인가요? 라는 질문이니까 10은 짝수라고 물어봤는데 10이라고 대답을 하면 이건 잘못된 답이잖아요. 그럼 10은 짝수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맞아요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럼 우리가 언어에서 맞아요 아니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true와 false가 있죠. 불리언 타입의 true, false. 그럼 그 조건, 아니 그 논리적인 데이터 true, false를 리턴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건데, 이게 짝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 전에도 풀어봤던 것처럼 만약에 지금 매개 변수로 받아온 이 값이 2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아? 무슨 상황이에요? 짝수란 얘기죠. 그때는 true. 근데 이 조건을 만약에 안 해요, 수행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짝수가 아니란 얘기니까 return false. 자, 그럼 보세요. 10은 짝수죠. 그럼 a는 10이에요. 나머지가 0으로 나눠 떨어졌기 때문에 얘는 이 조건은 참이고요. 그럼 return true를 할 겁니다. 그럼 리턴을 했기 때문에 함수는 그 즉시 종료. 그럼 true 리턴하고 끝. 자, 그 밑에 있는 11이 들어왔다. 나눠 떨어지지 않겠죠. 그럼 이 조건이 거짓이니까 이만큼을 아예 수행을 안 할 거고, 그럼 밑에 있는 코드 return false 실행 되겠죠. false 리턴하고 끝.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는 사실 더 간단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왜냐면 컴퓨터는 항상 내가 연산할 게 있다면 연산을 다 마치고 남은 결과를 그 자리에 남긴다. 이 연산의 결과 짝수가 맞다면 A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다면 true가 남는다라는 거죠.
상황 이해되실까요? 자, 10이 들어왔어요, 처음에. 그럼 10 나누기, 그리고 나머지 구하는 거. 2를 나눈 나머지를 구합니다. 그럼 얘는 0이잖아요. 그럼 0은 0과 같다니까 true잖아요. 2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다면 뭐 1은 0과 같다. 그럼 false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true 아니면 false가 최종적으로 남는 거고 그걸 리턴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문제 없겠죠? 자, 그럼 이거랑 똑같아요. 3의 배수인지 알려주는 함수 구현. 이제 뭐 하면 돼요? 3 나누기를 3으로 하면 되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가 0이냐 아니냐 따져보면 되겠죠. 그럼 3의 배수가 맞으면 이 자리는 0은 0과 같다 해서 최종적으로 true. 3의 배수가 아니라면 1은 0과 같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false 잘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서 진행하세요. 자, 입력받은 정수가 100보다 큰지 알려주는 함수. 이건 뭐 너무 간단하죠. 입력받은 정수, 즉 인자로 넘어온 이 값이 a라는 값이 100보다 크냐? 그러면 a가 100보다 크면 true, a가 100보다 작으면 false. 문제없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입력받은 정수의 모든 약수의 합을 리턴하는 함수를 구현해주세요. 자, 모든 약수의 합. 약수라는 건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라고 했고요. 우린 이 문제를 비슷한 거를 이미 풀었었죠. 그때는 모든 약수를 출력하는 문제였다면 지금은 이제 모든 약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니까 달라진 거라고는 합계 구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i가 넘까지 돌아야 될 거고요. 그래야 1부터 1000까지 돌릴 수 있을 거니까 이렇게 닫아 놓고 여기서 조건 봐야겠죠. 넘이라는 녀석을 i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다면 그럼 이거는 나누어 떨어지게 했다라는 거니까 그때 당시에 i의 값을 s한테 보관, 덧붙여 더해 나가자. 이 반복문이 다 돌고 나온 s는 최종적으로 모든 약수의 합을 구해 놓겠죠. 이렇게 약수까지는 우리가 계속 했던 거니까 저번에 해봤던 거니까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소수인지 아닌지 알려주는 함수를 구현해주세요. 이제부터 소수란 개념이 나옵니다. 자, 소수. 자, 소수가 뭡니까? 소수란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수죠. 좀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소수. 자, 여러분 1은 소수인가요? 1은 소수가 아니에요. 2는 소수죠.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가 1과 2밖에 없으니까요. 그죠? 3 소수인가요? 소수죠. 5는 어때요? 소수죠. 7은 어때요? 소수죠. 2, 3, 5, 7. 자, 중간에 4, 6 이런 애들은 소수 아니죠. 그렇죠? 자, 2, 3, 5, 7이 소수라는 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 개념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공부를 했고 수학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사실 이런 소수를 구하는 문제 여기서부터는 약수 구하는 것보다 로직이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부터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드로 가는 거를 생각하지 말고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개념부터 한 번 더 정의를 해보고 그 개념을 그대로 코드로 옮기기만 하면 된다. 여기서부터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자, 2라고 하는 애가 소수인 이유는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가 1과 2, 3은 1과 3, 5는 1과 5예요. 7은 1과 7.
이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소수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렇죠? 4라는 녀석이 소수가 아닌 이유는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소수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되게 많아요. 코드로 변경했을 때 이 소수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되게 많습니다. 약수가 2개밖에 없는 녀석, 이것도 소수를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1을 제외하고 본인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가 본인밖에 없는 거, 이것도 소수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고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그냥 코드로 가져가기만 하면 돼요. 자, 여러분 방금 전에 약수 풀었으니까 약수의 개수가 2개인 거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먼저 자, 이게 모든 약수의 합을 구하는 기능을 담고 있는 함수였어요. 그죠? 그대로 복사해 갖고 왔으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합이 아니라 개수죠. 약수의 개수가 2개인 게 결국에는 2개밖에 없는 게 소수일 거니까. 자, 그러면 일단 카운트를 만들어 놓고요. 얘가 무슨 조건이었어요? 여기에 있는 이 조건. 이 조건은 넘이 현재 i번째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졌다. 나머지가 0이다. 그 말인즉슨 즉 i가 약수다. 라는 얘기니까 이때 카운트의 값을 1 증가시킨다. 그렇게 해서 i를 끝까지 다 돌려요. 넘이라는 수한테 지금 15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1부터 15까지 돌아갈 건데 그 중에 약수를 만나면 i가 약수가 맞으면 카운트가 1 증가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반복물이 다 끝나고 내려왔을 때 이 자리에서 만약에 카운트라고 하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값이 2랑 같아? 그럼 무슨 소리예요? 소수란 얘기죠. 모든 약수의 개수가 2개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카운트가 2가 아닌 경우들은 2보다 더 많거나 2보다 작거나 이런 경우들은 전부 다 소수가 아니라는 거겠죠. 이러면 소수의 결과가 나와요. 15는 소수가 아닙니다. 왜? 1, 3, 5, 15니까요. 그죠? 7은 1과 7밖에 없으니까 소수가 맞죠? 그 결과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이 개념을 한번 정립을 시켜놓고 깔아놓고 놨더니 눈에 보이는 아주 간단한 사실이에요. 소수라는 건 모든 약수의 개수가 2개라고 하는 이 개념. 이거 가지고 찾은 거고요. 방법은 또 있어요. 왜냐면 근거가 여러 가지라고 했습니다. 방법은 또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냐면 모든 약수의 합이 본인보다 1 커요. 7의 약수의 합은 1, 7이니까 8이에요. 모든 소수들은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약수의 합을 구하면 본인 플러스 1입니다. 이것도 코드로 옮기면 아까 S 그대로 가져오고요. 여기다가 S, I 그대로 가져올게요. 이러면은 애초에 진짜 아까 전에 약수의 합 구하는 거랑 달라질 게 하나도 없죠.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S라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값이 내가 지금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하고자 물어봤던 넘이라는 변수가 가져온 그 인자값 플러스 1과 같다면 이러면 이건 소수잖아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펄스인 거고 이래도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소수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을 좀 코드를 생각하지 않고 일단 소수만 가지고서
상황을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해놓고 우리가 소수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근거를 진짜로 코드로 옮기기만 하면 된다. 약수의 합을 구할 거면 약수의 합을 구하면 되는 거고, 약수의 개수를 구할 거면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고. 이해되실까요?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다 보면은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건데 지금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총 3개의 방법을 알려드린 거거든요. 그 3개 중에 어떤 방식을 쓰셔도 상관없어요. 큰 상관없어요. 자, 이번에 알려드릴 방법은 이겁니다. 소수를 구하는 방식 중에서 만약에 제가 5라는 수를 예시로 들어봤을 때 5라는 이 정수가 소수가 맞는지 아닌지 따져보기 위해서 판단을 할 때 1과 자기 자신, 본인을 뺄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에 5라는 1부터 5까지의 수 중에서 1과 5를 빼고 이 사이에 있는 수들을 가져다가 5로 나눠볼 겁니다. 5를 가지고 5를 가지고 얘네들로 나눌 거예요. 그랬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나머지가 0으로 존재하는 수가 한 개라도 있다면 이 사이수 중에 1과 본인을 제외한 사이수 중에 이 원래 숫자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가 약수가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얘는 소수가 아니겠죠. 5 같은 경우 볼게요. 1과 5를 빼면 2, 3, 4 남는데 2, 3, 4 중에 5를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수가 있나요? 그거 없죠. 그럼 얘는 소수가 맞네요. 자, 6을 놓고 보겠습니다. 1과 6 빼고 그러면 2, 3, 4, 5 남을 거예요. 그죠? 이 4개 중에 얘를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수가 하나라도 있나요? 있죠? 2개나 있어요, 심지어. 그럼 얘는 소수가 아닌 거죠. 지금 제가 말한 이것도 코드로 그대로 옮겨볼 겁니다. 자, 일단은 넘이 1과 같다면 얘는 무조건 펄스예요. 왜? 1은 소수가 아니니까. 그쵸? 이거는 일단 전제로 깔고 갈 겁니다. 1은 소수가 아니니까. 자, 그리고 i를 2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1을 뺐으니까 이제 2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반복문을 돌리는데 i의 값이 넘이라고 하는 이 매개 변수가 가진 값 전까지 돌게끔 할 거예요.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작을 때까지. 이러면 넘이라는 수 자체를 포함시키진 않겠죠. 지금 제가 한 게 1과 자기 자신을 배제시키는 상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i를 일씩 증가하는 반복문을 돌릴 거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여기에 5가 들어온다면 얘는 넘버라는 매개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이 1이 아니면 어쨌든 실행을 안 할 거니까 얘를 5라고 가정하면 여기로 넘어와서 2부터 5를 포함하지 않는 3, 4까지 돌리겠다. 이 상황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정리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정리를 해놓고 코드로 변경하면 훨씬 쉬워요. 애초부터 코드로 짜려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직접적으로 처리할 일은 물어봐야죠. 지금 2, 3, 4 이렇게 돌고 있을 텐데 얘네가 i로 나누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넘은 5예요. 이 넘이라는 녀석은 5 그 자체인데 i가 2, 3, 4 이렇게 변할 거예요. 5가 2, 3, 4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면 얘는 더 이상 소수가 아니다 해서 return false. 자, 반복문의 안쪽에서 지금 리턴을 했는데 그러면 반복문이 도는 와중에 이 리턴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즉시 함수 종료죠.
while보다 함수가 더 큰 범위예요. 애초에 함수가 꺼졌는데 while이 도는 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return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결과 반복문을 돌았는데 return false를 한 번도 안 만났어요. 그래서 반복문이 끝나고 밑으로 코드가 내려왔습니다. 그럼 그때는 소수가 맞다라고 남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제가 이 코드를 넣지 않았다면, 얘를 쓰지 않았다면 넘버가 1일 때 true가 나와버려요. 왜 true가 나올까요? 이거를 지금 주석을 걸어버리니까 여기다가 1을 주면 얘는 true가 나와요. 왜? 1은 소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true가 나온다라는 건 소수라고 인정을 해버린 건데 왜 그럴까요? 자, i가 2입니다. 넘이 몇이라고요? 1이죠. 2는 1보다 작대요. 거짓이죠. 반복문은 거짓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그냥 탈출한다. 그러니까 return true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넘이라는 매개변수가 1이라는 값을 가지는 이 조건을 꼭 한 번은 걸러줘야 됩니다. 반복문이 들어가기 전에. 이러면 이제 진짜 false가 잘 나올 거니까. 아까 전에 카운트, 합계 이런 거 따질 때는 1 안 따져도 돼요. 이거 필요 없어요. 왜냐면 개수 셀 거고 약수의 합을 구할 거니까 1이면 어차피 조건 충족이 안 돼요.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이 방식으로 갈 거면은 이걸 따져야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근거를 가지고 기능을 만들 건지를 잘 생각을 해 놓으면 그 다음 것들은, 그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수를 구하는 거 만들어 냈고요. 자, 이제는 1부터 1000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들의 개수를 출력하래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소수를 구하는 함수를 어쨌든 만들어 놨어요. 그죠? 이 함수를 그대로 가져와요. 이 함수를 호출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소수가 맞다, 아니다, true, false로 알려주죠. 그렇죠? 이 함수를 호출한 결과가 true, false로 맞다, 아니다를 알려줘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1부터 1000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들의 개수를 출력하고 싶어요. 이 함수 안쪽에다가 이 문제를 적용시킬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지금 만들어냈던 이 isPrimeNumber라고 하는 이 함수는 소수 판별기고요. 우리는 1부터 1000 사이의 수들을 반복문으로 돌리면서 각각의 수를 소수 판별기로 판별하면 되는 거예요. 소수 판별기 안에다가 얘를 심으려고 하면 이 문제는 해결을 못해요. 너무 어려워져요, 난이도가. 그러니까 판별기는 판별기대로 두고 얘를 반복문을 돌렸을 때 판별기를 반복적으로 돌려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상황은 이거예요. 내가 머릿속으로 어떤 숫자, 만약에 여기 화면에다가 어떤 숫자를 딱 썼을 때 옆에 있는 이 A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 10이 소수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기계를 우리는 만들어 놨어요. 그럼 1부터 1000까지 반복문으로 돌리면서 1은 소수야? A 버튼 눌러보고 2는 소수야? 눌러보고 이렇게 해서 맞으면, 소수가 맞으면 그때 얘네들을 더해주면 되잖아요. 절대로 여기 안에다가 이 문제를 바로 적용시키려고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할 거냐, 얘는 애초에 이렇게 접어놓으면 됩니다. 우리가 얘를 들여다볼 필요조차도 없어요. 왜? 얘는 이제부터 그냥 소수 판별기니까 이 안의 내용을 궁금해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얘는 소수 판별기야 하나 적어놓으면, 아, isPrimeNumber라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얘는 소수를 판별해 주겠구나. 그
그럼 그 판별기를 사용해서 그냥 지금 처해 있는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방식은 사실 얘도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format이라고 하는 함수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인자, count, 얘는 함수 호출한 건가요? 아니죠. count는 변수예요. 함수 호출이었다면 요 옆에 소괄호가 붙었어야 돼요. 근데 이거 없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count는 함수를 호출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변수를 여기 값으로서 쓰고자 했던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ount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 count라는 변수에는 1부터 1000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들의 전부 개수를 그 개수를 구할 수 있는 함수의 결과를 남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 2, num, count 이 정도로 그냥 이름 지을게요. 더 디테일하게 이름을 지으시는 게 좋겠지만 네. 네. 네네. 네. 그 총 3개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이 isPrime number라는 함수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이렇게 써있든 그 전에 거든 그 전전 거든 어쨌든 소수를 판별하는데 문제가 없는 기능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디테일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가장 최적화된 연산은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적은 이 소수 판별기 정도 되는 로직은 진짜 0.000000001초 차이도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로직을 가지고 소수를 판별해도 괜찮은데 소수 판별의 결과만 정확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저는 1000을 넣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문제가 1부터 1000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함수를 만들자 라는 거고, 여기에는 매개변수 하나 받아야겠죠. 그리고 이 녀석이 해야 되는 일이 1부터 1000 1부터 1000까지 돌릴 거예요. 그 와중에 검사해 볼 겁니다. 어떻게 검사할 거냐면 isPrime number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여기다 인자로 i를 줄 거예요. 자, i는 1부터 1000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값이 계속 바뀌는 녀석이에요. 그 녀석을 isPrime number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할 때 인자로 준다라는 건 1부터 1000까지 모든 수를 너 소수야? 라고 물어보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판별기에다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1부터 1000까지의 수들한테 물어봤을 때 얘가 맞다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고 틀리다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맞으면, 소수가 맞으면 이 자리에 뭐 남아요? true. 그러면 해당 if가 실행이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개수를 세는 거죠. count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소수가 맞아 true를 만날 때마다 count라고 하는 녀석이 가진 값을 일씩 키운다면 얘는 소수 판별기가 true라고 대답할 때만 count가 일씩 올라갈 거니까 개수를 세는 게 잘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count라는 값을 리턴하자. 그럼 이 함수가 호출된 자리에는 최종적인 개수가 남을 거고요. 그 개수를 우리가 출력에 활용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원했던 소수들의 개수를 쉽게 구해낼 수가 있겠죠. 자, 이 문제를 풀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하면 이런 게 있어요. 함수는 조건문에서의 활용? 당연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애초에 함수의 결과가 true 혹은 false로 남아 라고 하면 true, false라는 결과를 줄 수 있는 함수는 무조건 조건에 쓰는 게 가능하겠죠. 얘는 여기로도 들어올 수 있어요. 조건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이 녀석들을 리턴하는 함수는 당연히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이 함수가 조건 true, false를 리턴하는 경우가 아니었다라고 해도 조건을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얘는 이렇게 리턴을 하겠대요. 소수면 1을 리턴할 거고 소수가 아니면 0을 리턴하겠대요. 그럼 여기 자리에 써서 얘가 0과 같으면 소수가 아니라는 거고 얘가 1과 같으면 소수가 맞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함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제약이 없다라는 걸 잘 인지하셔야 돼요. 결과를 남길 수 있는 함수는 결과가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든 쓸 수가 있다. 그것만 잘 생각을 하면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문제가 없을 거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이거 시간이 좀 오버되겠지만 여기까지 다 진행을 하고 나서 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아니다. 그럼 좀 많이 오버될라나? 살짝 애매해질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 두 문제 풀고 다른 개념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